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LGU 플러스에 대한 최신 보고서들입니다. 통신 사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특히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들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흥미로운 게 LGU 플러스가 단순히 통신사를 넘어서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핵심 사업 변화랑 성장 동력부터 좀 보죠. LGU 플러스가요. 그 기존의 통신 서비스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AI랑 DX,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기술, 이걸 활용해서 B2B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AICC, 그 AI 콘택트 센터나 IDC, 데이터 센터 같은 분야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단순 연결 제공자에서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가려는 것 같네요. 네, 이게 꼭 필요한 움직임인 게 국내 통신 시장이 사실상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라고 하죠. 이게 자꾸 떨어질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 ARPU 하락 압력 때문에?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입니다. 익시젠이요? 네, 보고서를 보면 보안성이 높고 또 비용 효율적이라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한 B2B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AICC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 쪽을 좀 보면요. 2024년에 당기순이익이 좀 줄었어요.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게 LG 헬로비전 관련해서 자산 손상 처리한 거나 과징금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닌 비현금성 비용 아니면 일회성 비용 영향이 컸거든요. 아, 회계상 이익 감소군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업활동으로 번현금 흐름인데요. 이게 3조 3천억 원으로 아주 견조하게 유지가 됐어요. 오, 현금 흐름은 괜찮았네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2025년에는 영업이익 1조 원대 복귀도 예상되고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이익 감소가 기업의 근본적인 현금 창출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재무 구조는 오히려 더 탄탄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재무 건전성 강화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업의 본질적인 돈 버는 능력은 그대로인데 재무는 더 튼튼해진다. 이건 앞으로 AI나 B2B 같은 신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여력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주주 환원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게 정말 공격적이던데요. 2024년 주당 배당금 650원 확정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지고 있던 자사주 678만 주. 이게 시총의 한 1.6%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6월 중에 소각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전량 소각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또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까지 고려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하고 딱 맞맞춰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주식수를 직접 줄이는 거니까요. 주당 가치를 높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주주 환원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 위치를 보면 경쟁사들보다 무선 사업 성장률이 높아요. 특히 그 MVNO, 알뜰폰하고 사물인터넷, IoT 회선 이쪽에서는 가입자 1위거든요. 성과가 좋습니다. 오, 점유율도 괜찮군요. 다만 이런 저수익 회선이 늘어나는 게 전체 ARPU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아, 양면이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 요인도 따르죠. 그렇죠.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경쟁 심화 때문에 ARPU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압력, 이게 있고요. 또 과거의 LG 헬로비전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일회성 비용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죠. 일회성 비용 리스크? 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같은 ESG 리스크 관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금리나 경기 변동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안정적인 통신 본업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AI와 B2B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착하려는 모습입니다. 또 강력한 주주하는 정책으로 투자 매력도 높이고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경쟁 심화라던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볼까요? 단기적인 배당 수익률이나 재무 성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길게 봤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은요. LGU 플러스가 AI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통신사를 넘어서는 솔루션 기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아,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 네. 만약에 이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특히 LGU 플러스가 그 익시젠을 통해서 강조하는 신뢰성 높은 AI라는 가치 있잖아요. 네, 신뢰성.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기업용 AI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